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또 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 지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갇혀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우리가 빨간불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된 빨간 기둥 세워주실 수 있는 분 모셔봐야겠죠.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주 만이십니다.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입니다. 장이 뭐 하반기에는 속도감이 좀 늦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속도감은 늦은 것 같아요. 주가가 궤도에 올라가서 상승은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누적이 됐었을 때 좀 상승이 느껴지지 막 내 종목이 막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더딘 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순환매 돌면서 잘 올라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한국 증시까지 좀 미쳐주기를 바라면서 좀 기다려 보면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다음 주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어찌됐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나오시기 전까지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일단 약속은 하나 해주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게끔 일단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 더 챙겨드릴 거고요. 자, 일단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요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죠. 주식의 봄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 말 네. 많죠. 일단 네. 엔비디아 전문가님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해도 되는데 반도체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는 쪽이 워낙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를 사면 되는데 저희는 한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 파생돼 있는 저희 국내 주식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가 베팅 테마로 들고 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우리도 시청자분들 주가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간밤에 2% 넘게 올라가면서 138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140달러 선을 고지에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블랙웰에 관련해 수요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블랙웰의 탄탄한 수요와 더불어서 이미 엔비디아 CEO가 밝혔죠. 이 블랙웰의 12개월치의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라고 또 보고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AI 칩에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죠. 그런데 네. 블랙웰의 탄탄한 수요로 인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간밤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생산하는 기업 TSMC 역시 우리가 간밤에 지금 처음으로 시총을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엔비디아 플러스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답한 건 우리 시장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오늘 19만 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힘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아직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투자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SS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출연해 주실 때마다 네. ESS 쪽 가지고 오시는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도 차트가 출발을 좀 안 했고 네. 차트가 무너지지 않은 섹터가 ESS라서 들고 왔고 뭐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뭐 방산주나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는 워낙 뭐 계속 가기는 하지만 신규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 항상
고점에서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뭐 ESS는 미래를 좀 믿고 모아갈 만하지 않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들고 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알겠습니다. ESS에 관련해서의 단기 스윙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보고요.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궤도 이탈은 안 했지만 답답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그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증시는 봄이라고 잡아주셨으니까 내 계좌에도 봄이 좀 와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될지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말씀드렸다시피 138불까지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미국 증시 이렇게 좋은데 우리 시장 좀 많이 아쉽죠. 자, 오늘 뚜렷한 호재 없이 흘러가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9% 상승한 2,63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이후에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지수를 선방을 해주면서 77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2,800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내다 팔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두어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엔비디아 훈풍으로 SK하이닉스 19만 원 선 돌파했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 좋았는데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좀 특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좀 가파른 실적 성장 보여줬죠. 최근에 태국의 PCB 업체 지분을 확보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도 8%대 강세, 오늘도 8%대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의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HT 한국조선해양 오늘 수주 소식 들려왔습니다. 오세아니아 선사와 암모니아 운반석 두 척을 수주했다라는 성공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두 척에 대한 금액이 무려 3,300억 원대라고 하네요. 이러한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의 빨간불 또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 줬던 이유가 됐고요. 또 SMR 관련주라든지 테마 내에서의 섹터별 순환매가 오늘 좀
기대감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대로 또 우리는 우리 증시대로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을 지켜줬고 오늘 전문가님이 또 봄이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남은 하반기 제대로 선방해 주실 수 있는 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왔어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또 오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준비돼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으니까 자리 옮겼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무조건 하나 약속을 지켜서 나가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일단 지수를 보자라고 하면 궤도에다가 제가 진입을 시켜놨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동을 그려주면서 추세를 잘 맞추고 있는데 여기 파동을 안 깨고 지금 돌려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시점이 어쨌든 지금 미국은 신고가, 그래서 뭐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왔었을 때 국내 증시가 빠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쉽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뭐 유동성도 풀었는데 미국도 그 전부터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의 증거로 계속해서 뭐 S&P 500이나 다우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선물 시장에서는 신고가 돌파를 못했지만 돌파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훨씬 높고 돌파를 못하더라도 뭐 2,800이었나 2,900 정도까지 29,000인가 2800 정도 선물 지수까지 갔었는데 요 정도 라인을 가려면 아직까지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려 있고, 여기도 맞고 나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강한 상승이 아직까지 내년 1월 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뭐 실적 발표, 저번 주에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을 잘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ASML 또 TSMC 실적이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순이익이 40% 정도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반도체 소부장들이 잘 오르고 있는 거라서 전혀 지금은 딱히 지수 하락보다는 일단 궤도에 진입을 시켜놓고 좀 강한 상승을 기다려보는 시기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던 시장은 크게 오르는 급등주를 잡기보다는 어찌됐던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 아주 말미 삼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조금씩 힘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약간 모아가는 그러한 또 구간에 진입돼 있다. 네. 하반기에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선점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종목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공략하신 매매 수익 현황입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청산하셨죠. 아무래도 8%대 오늘 이제 식량 관련주 일부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8.70%에 오늘 정확히 7,500원의 청산 가격 주시면서 청산해 주셨고요. 유한양행 뭐 이 종목은 말이 뭐예요. 우리 대표님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64,700원에 46%의 빨간불. TCC 스틸 같은 경우에 당일 청산해 주시면서 13%의 상승, 리튬 퍼스도 7%, RT캐스트도 당일 청산하시면서 10%,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8%, 듀노도 17%, 한선 엔지니어링도 15%, SK하이닉스 역시 8%의 빨간불을 켜주시면서 가는 종목은 확실히 갑니다. 그러한 종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시고요. 현 시점에서 컬러감이 잘 맞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생방송의 종목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표님이 이번 주에 무조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러한 종목 받기 위해서는 이 팍스TV 히든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올라와 있는 영상 컨텐츠 업로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입장하시면
이번 주에 당장 받아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게다가 우리 팍스TV 히든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매일 5분께 상품권과 더불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까먹지 마시고요. 저희가 차후에 오늘도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챙겨 드릴 테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오늘 생방송의 선물도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수익 리뷰 한번 봐야겠죠. 우리 네.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공략해 주신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채널에만 사실 입장을 하셨어도 오늘 바로 시초가에 들어가서 청산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도가 7,620원, 그러니까 7,500원대까지 청산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서 8%의 빨간불을 켜주셨는데 네.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일단 요즘에 차트가 딱 이런 차트가 많아요. 이거는 조금 더 저점이 안 내려왔지만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지수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웬만한 신저가도 다 달성을 하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좀 주인공으로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 뭐 전쟁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을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도 뭐 그 미국의 파업으로 인해서 곡물 쪽, 사료 쪽 이런 쪽으로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별로 힘이 강하진 않았어요. 강하진 않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쪽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 건데 근데 어쨌든 대장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뭐 8% 정도밖에 챙기진 못했어요. 8% 정도밖에 챙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다렸다가 8% 정도 챙기는 거면 괜찮은 매매다. 왜냐면 요즘 단타 많이 하시긴 하실 텐데 뭐 수익이 나실 수는 있어요. 나실 수는 있는데 부러질 때도 좀 크게 부러지는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고점 대비 떨어지는 폭이 이게 개인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오늘 뭐 예림당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량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30% 가량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뭐 추세 이탈된 자리에서 잘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추세 이탈된 자리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전량 들고 있는 이제 비중을 다 차익 실현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7% 정도 들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오늘 절반 정도 남아있는 물량을 수익 실현을 했는데 보시면은 일단 신고가까지 오늘 갔어요. 좀 강하게 뚫어 올려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과거의 반도체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건 여러분들도 지금 바이오 쪽을 공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쪽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뭐 소재주 이런 것들이 다 웬만한 신고가를 넘겨서 갔었어요. 뭐 코로나 때 고점을 넘기거나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넘긴 상태에서 순환매가 돌다가 어느새 저항 없이 조정이 온 상태가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최근에 ABL 바이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갔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어저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뭐 당연히 더 밀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원래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나서 좀 더 강한 슈팅이 오려고 하면 파동을 많이 안 써야 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파동을 지금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뭐 온기가 퍼지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왔다가 올라가지 지금부터 좀 강하게 슈팅 자리는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가를 썼던 종목들도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왜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썼다가 장기간 박스권 거의 뭐 한 6개월, 8개월 정도 걸렸다가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오늘 13조 정도 뭐 중반 13조 초반대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는 15조까지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눌렸을 때 제 공략 예정이니까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이 화면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모아가면 다시 한번 오를 자리가 있다라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서만 들어가셨다라고 해도 그래도 수익권대로 충분히 돌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제가 제 공략 타점은 다시 한번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을 가지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최근에 또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는 목표 주가를 22만 원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실적이 증가되는 거를 기반으로, 그래서 실적이 증가되는 걸 기반으로 22만 원이니까 적어도 15조는 넘기는 가격대거든요. 22만 원이. 그래서 15조까지는 좀 여유롭게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주가가 잘 갔다가 오늘 좀 빠졌죠.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빠졌는데 지금 힘이 붙어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은 다 추세 전환이 된 자리에서 여기였어요. 여기 추세 전환이 된 자리에서 강하게 갭으로 떠서 올라왔는데 오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기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시간 외에서 지금 4680 배터리 또 LG 엔솔 관련 주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이 오늘 많이 눌렸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있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뭐 SK온 이런 셀 3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바닥을 다져준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는 와중이라서 이 TCC 스틸도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적인 관련 주기 때문에 돌아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들어가가지고 당일에 일단 당일에 잘 팔았어요. 당일에 잘 팔았고 그 다음에 한 7% 8% 정도 더 올라가긴 했는데 당일날 뭐 13% 정도 수익권이면은 잘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타는 내가 뭐 수익이 만약 500만 원이 났어. 그러면 다음날 또 500만 원 깨질 수 있는 게 단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단타로 수익 나신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수익 난 것만 보여지는 거고 손실 난 거는 숨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적으로 멘탈이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좀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단타는 단타대로 사실 이제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좀 기다리는 전략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 팍스통신망에 함께만 하셔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TCC 스틸, 뭐 유한양행, 뭐 생방송에서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고 특히나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산하셨죠. 8%의 수익이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테마성에 딱 맞게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 분석과 명확한 시황과 이슈까지 토대로 정말 빠르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름길을 좀 인도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게다가 우리 김동혜 전문가님이 약속 하나 추가적으로 더 해주셨죠. 생방송에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종목 선물 3개 플러스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전략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러한 혜택 생방송 도중에만 저희가 무료로 문 열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방송 시간이 25분 남짓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로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이 가능합니다. 올라와 있는 영상 저희가 콘텐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 통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더불어서 저희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오늘 당첨자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SKB님, 허운선님, DJ문님,
장영국님, 백철규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구독만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5분 추첨해서요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한번 참여해 보셔서 구독만 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저희가 상품권도 드리고 게다가 종목에 관련해서 빨간 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미치는 장사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목 선물 받으러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쪽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미국 네. 시장부터 우리가 쭉 봐야 돼요. 이게 네, 엔비디아 맞아요. 주가가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정고점에 도달을 합니다. 나스닥도 네. 지금 계속적으로 정고점 노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 보면 반도체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많이- TSMC, 브로드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고가권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약간 소외돼 있었던 우리가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었던 인텔부터 시작해서 뭐 퀄컴 뭐 이러한 종목들조차도 지금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마이크론까지. 근데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르는지 아. 저는 이제 일단 그것도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소부자 업종들과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 오르기는 올랐는데 세부 전략을 굉장히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아직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좀 실적이 한 요번에 잠정 실적 나올 때 6조 정도에서 6조 대 뭐 중반까지는 나왔어야 되는데 4조 정도라고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밀렸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뭐 HBM 쪽으로는 TSMC랑의 격차가 뭐 SK하이닉스랑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목표가 어쨌든 TSMC를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와중이라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없군요. 네, TSMC보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슬슬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HBM 8단 테스트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제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래서 뭐 사실 엔비디아 워낙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젠슨왕이 막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만큼 블랙일 수요가 강하다. 근데 뭐 당연히 사장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도 슈마컴에서도 증명이 됐고 그 마이크론에서도 HBM 쪽 수요가 올라온 게 확인됐으니까 충분히 사실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AI 서버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죠. AI 서버 쪽으로 지금 수요가 많지만 AI PC나 AI 모바일은 여전히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 쪽으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서버는 이제 가속기죠. 가속기 엔비디아가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순이익 전년비 40% 증가. 그다음에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겠죠. TSMC가 잘 나오면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잘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못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기는 한데 결국에는 HBM 관련 주들은 좀 찐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관련 주들은 실제로 뭐 이스페타시스도 잘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오늘도 8% 정도 오르면서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따라 붙기는 지금 좀 소부장 쪽은 저는 뭐 지금 일단은 워낙 한국 시장이 수급이 말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대장으로 하자 관점이라서 뭐 대장이긴 한데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를 넘겨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여기를 넘기려면 아직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돼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엔비디아가 힘을 내줘야 되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삼성전자 HBM 관련 주들도 뭐 DI나 YC 그 다음에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힘이 강했던 종목들은 잘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 지금 정도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지금 근데 엔비디아 관련, HBM 관련 주들이 힘이 붙어 있다라는 모습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PSK홀딩스도 당연히 지금은 반등을 많이 해줬고 결국에는 히든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보자고 하면 일단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뭐 8단이 좀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단도 양산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충분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하이엔드 시장 진입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AI 서버형 반도체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뉴스로 접하실 정도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인 시장에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부터 먼저 보면 최근에 썼던 고점은 다 넘겨놓긴 했는데 과거에 143인가? 4달러인가? 최고점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거기를 저는 뭐 이번 주에도 넘길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쉬어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저 꼬리 달고 내려왔던 자리를 종가 마감으로 넘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종가 마감이 끝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CES 2024 아시죠?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CES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냈고 많이 했는데 이게 2023부터 AI 모멘텀이 발생을 했어요. AI랑 네. 로봇. 그래서 이때는 시작하자마자 뭐 1월 달부터 이제 올라간 거고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랬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한 달 전, 한 달 반, 두 달 전인 11월 달부터 굉장히 CES 2024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관련 주들에 대한 공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겹다 보면은 당장 그 이슈가 왔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좀 이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지겹더라도 맞다. CS 2025가 곧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두 달 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두 달 전부터 오르면서 1월 달까지도 올랐어요. 2024 때. 근데 이번에는 1월 달까지 못 오를 가능성이 높고 뭐 11월 달, 12월 초까지 CES 2025 관련 주들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은 당연히 여기 7월 달 기사긴 한데 CES에서도 반도체와 그다음에 AI를 내세울 전망이다라고 하기 여기에 때문에 힌트가 있네요. 네. 2025도 CES 2025에도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데 차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가 한 3, 4% 정도 갭이거든요. 3, 4% 정도 사이. 그럼 3, 4%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신고가 영역으로 갔었을 때 당연히 여기 매물대는 넘기겠죠. 넘길 텐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매물대를 넘기고 나서 스무스하게 CES 2024, CES 2025, CES 2025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요즘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아주 조금씩 진짜 티 안 나게 계속 올리면서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가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갭이 떨어진 좀 힘이 있는 자리인 뭐 2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뭐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밑에서부터 지금 타점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굉장히 굴곡이 많긴 했는데 수익을 받다가 내려왔다가 시간이 좀 걸릴 뿐 이런 종목들은 이런 모멘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건히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봉인데 주봉상 추세가 너무 잘 벗어났어요. 추세가 잘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힘이 있는 주봉이 추세 맞으면서 잘 뜨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신고가를 넘겼을 때 과연 이 주봉이 저는 대장주 기준에서는 대장주는 좀 더 힘이 붙을 수 있는 주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가 베팅 테마를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수혜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140불 근접한 가운데 종가 기준 최고가를 지금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20일 사실 분기 실적 발표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엔비디아 담당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65명 중에 무려 93%가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매수의 추천을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약간 쉬었다 갈 수 있을지언정 현 시점에서 최고점은 약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봐야 되고 대장주를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사실 중간에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략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수익률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이 종목을 아주 재미난 정말 투자의 수익을 좀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신성홀딩스, 유한양행부터 SP소프트, 뷰노까지 현 시장에서 알맞는 종목들 미리 선점해서 두 자릿수대 빨간 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종목들 선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물 알려드렸고요. 더불어서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요. 이번 주 내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갈 예정입니다.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명확한 전략을 함께 아실 수 있으니까 필히 꼭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송 시간 15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두 번째는 ESS 쪽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네. 상반기 돌아보면 네. 그 굉장히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AI하고 2차 전지 내에서의 ESS가 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AI하고 같이 좀 접목해 봐야 되는데 AI 수요가 커지니까 전기 전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폭발적으로 네. 증가하면 당연히 재생 에너지와 ESS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ES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업의 사례를 보면 ESS 산업의 성장세가 얼마나 뛰어난지 좀 더 실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성장 엔진은 ESS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ESS 아직 좀 못 올랐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얼마나 더 갈 거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차트로 일단 보면은 네. 사실 주인공이 되면은 굉장히 세게 오를만 한데 아직 주인공이 될 만한 큰 모멘텀이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전에도 설명드렸던 뭐 ESS 쪽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나온 뉴스는 뭐 최태원 회장이 내주 중동 출장을 가는데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 쪽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사우디에서도 사우디 정부와 대규모 ESS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규모가 크게 기사가 뜬다. 그러면 그날 당일날 굉장히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가 기업에 대한 좀 신뢰를 조금 사실 서진 시스템이 ESS 대장주는 맞아요. 왜냐면 세계 1등 에너지 기업인 1등, 2등인 뭐 태양광 뭐 이런 쪽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데 여기에 전환사채 물량이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량 부담감을 좀 느꼈었는데 근데 이것도 수익을 챙겨서 드리기는 17%에서 뭐 20%대 사이였나? 드리고 나서 좀 강하게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ESS 쪽으로 힘이 있죠. 힘이 있고 신성 ST 같은 경우는 좀 눌려 있기는 하지만 워낙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 박스권 구간을 잘 버티다가 뭐 계약 공시나 아니면 이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 알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도 결국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눌려 있다가 박스권을 잘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준 상태에서 모멘텀 발생하면서 잘 뚫고 올라온 건데 그래서 ESS는 뭐 나올 만한 뉴스가 워낙 많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사우디랑의 협업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SK 이터닉스가 오늘 그 SK 쪽 ESS 사우디 간다라고 해서 시초가가 좀 좋았어요. 좋았는데 결국에는 눌리긴 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양봉이 두 개 뜬 자리가 추세가 딱 맞는 자리에서 양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ESS 쪽이 언제 뭐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시세가 뛸 때 무조건 강하게 올라가는 쪽이 ESS 쪽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진 시스템도 좋고 신성 ST도 좋고 또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약간 짙은 SK 이터닉스까지 네. 다 좋은 종목이지만 ESS 조금만 더 시세를 내주면 딱 튈 것 같은데 아직 그 타이밍이 안 왔대요. 그렇다면 선점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또 두 자릿수 때 빨간 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필히 좀 가져가 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ESS가 테슬라를 따라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종목이 빠지는 척하다가 그래도 주가를 잘 올려놨고 오늘도 주가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ESS 냉각 시스템 전문 업체고 순행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공냉식 ESS가 많은데 순행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차트가 일단 가장 좋아서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ESS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뭐 이거 항상 뭐 보시는 그림이겠지만 10년 이후에는 ESS 시장이 적어도 최소니까 10배, 10배보다 더 높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업체는 ESS 부품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성 SDI와 굉장히 끈끈한 협력 업체라고 설명을 드리고 차트가 왜 좋냐면 다른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올리고 나서 이 폭밖에 없지. 그 다음에는 계속 순항하네요. 계속 네. 지금 수렴 중이면서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수렴 중인데 최근에 역시 빠지는 거 아니야 살짝 걱정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2차전지 쪽이 밀리는 분위기가 보였고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거 테슬라 때문에 조금 여기 요번에 추세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추세에 맞춰줘서 잘 올려놨죠. 그리고 테슬라의 노이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을 띄운 상태에서 오늘도 종가 마감을 잘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뭐 여기 위치 뭐 1,000원에서 5만 원대 사이까지는 다시 한번 돌려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강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종목은 근데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일단은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특징이 뭐예요? 한 번 연속성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뭐 요즘에 뭐 있었던 것 중에는 없는데 뭐 AI 관련주 중에서 연속성을 좀 크게 가지고 왔던 것 중에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꽤나 강하게 올라갔고 뭐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들의 연속성을 봤었을 때는 여기 박스권 돌파해서 혹시나 ESS 계약 공시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ESS 쪽으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아니면 사우디에서 갑자기 사우디 하면 항상 조단위잖아요. 조단위로 ESS 쪽으로 뭐가 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번에 박스권 자리에서 충분히 슈팅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트적으로 이 종목이 지난 6월에 아마 코스닥에 이전 상장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딱 7월 때부터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들쭉날쭉한 수급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좀 꾸준하게 우상향 궤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현 시점에서 4만 원대 후반에서 좀 가격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 시점에서 그래도 가파른 우상향까지는 아니어도 삼각 수렴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양산화에 성공을 했다.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으로 또 유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들어오셔서 함께 채널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이 아직 안 가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조금만 뭔가 물꼬가 트이면 오를 것 같은데 그 기회를 같이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열어드릴 테니까요.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자는 게 아니고 우상향 궤적에 있는 종목에서 아직 튀지 않은 물꼬가 조금만 우리가 트인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입장하셔서요. 더보기란에 걸려있는 채널로 함께 들어오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생방송에서 선물 2개 주셨죠? 하나의 히든 종목이 남겨 있는데요. 이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왜 이분이 얘기하는 공략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 스토리텔링이 되실 겁니다. 글로벌 시황부터 장중의 브리핑, 게다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종목에 관련한 정확한 선별 전략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의 또 시그니처입니다.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네. 히든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일단 방위산업, 방산 쪽에서 들고 왔는데 플러스 뭐 해상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배 쪽 엔진도 같이, 그러니까 군사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해상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실적이 이 국산 엔진 이집트향 수출 확대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 될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 실적 반영이 11월부터 돼요. 11월부터 돼서 다음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큰 이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향 K9 자주포 국산 엔진 11월부터 공급할 예정. 그래서 실적이 11월부터 올라간다. 내년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 기대가 있고, 그다음 K9뿐만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 그 장갑차 있거든요. 레드 캡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든 국산 엔진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K9뿐만 아니고 모멘텀이 2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 3분기 말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개선 본궤도에 진입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4년도 예상 실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멀티플을 부여를 할 수가 있다. 멀티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퍼나 PBR이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들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젤 엔진이 강한 회사입니다. 디젤 엔진. 뭐 여러 가지 디젤 엔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일단 이쁘다는 얘기는 여기서 진짜 미친 듯이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마지막 봉에서 끝났거든요. 마지막 상승봉. 그러면 뭐 잡주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500억, 시총 500억대에서 1000억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리를 지켜줬었을 때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런데 딱 꼭지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는데 당연히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추세를 잘 맞춰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박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진입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맞는 박스권에 돌아왔었을 때, 진입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다가 뭐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나는 진짜 어떤 종목 하나 잡아 수익 내고 싶다. 왜냐면 매매를 해봤자 항상 파란불이다.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이 매집도 잘 돼 있고 실적이 올라가고, 방산 워낙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더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고, 차트로 봤었을 때는 진짜 옛날에 엄청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냥 거래량으로 판단해 보자면 그냥 코로나 때부터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부터 보시면 이때부터가 코로나거든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붙다가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보다는 덜 터졌어요. 근데 고점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 실적이 잘 돌리고 있고 K9 이제 국산화 엔진으로 디젤 엔진 쪽으로 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더 가파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도 워낙 이쁘게 잘 그려놨죠. 여기서 보통 잡주였으면 여기서 무너지거나 여기서 다시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추세에 맞춰서 여기서도 추세에 맞춰서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엔진 관련해서의 또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이제 QR 스캔 통해서요.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왜 사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 함께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